네,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 기초. 오늘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복잡도 이런 얘기 있죠. 그거를 실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약간의, 요즘은 다수학이라고 그러죠. 산수, 기본적인, 스포자만 알면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수식. 아주 월등히 잘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 줄 한 줄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식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과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점근적인 표기법을 통해서 점화식이라고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예, 점화식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 도대체 알고리즘 분석을 왜 하느냐? 즉 알고리즘 자체에 뭔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한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만 아는 방식으로 쓰면 그거는 알고리즘이 될 수는 있죠. 본인만 아니까.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을 서로 공유하고 또 문제를 혼자 푸는 게 아니라 협업을 많이 통해서 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를 기술하는데 A4 용지 10장이 들어간다. 그러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최대한 간단하게 근데 간단하게 자체가 이해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좀 약간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긴 한데 이해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수식 내지 수학적 기호를 왕왕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호 자체를 너무 남용을 하다 보면 그 기호로 인해서 이게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이해하기 쉽고의 약간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기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웬만하면 여기는 일반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기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A and B. and 어떻게 나타내죠? 우리 조건문에서 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나타내죠? 손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해야죠. A 그리고 B 이렇게 하는 것을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요? 말을 해요. A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또 집합에서 어떻게 나타내죠? 응? 응? 뭐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주로 요거나 저는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기호가 있어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줄게요. 이건 뭐야? 이로 시작하는 거 뭐 있지? 이게 이제 존재한다. 이거 뭐지? for all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subset
뭐, 이렇게도 있고, 그쵸? 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지? 조건 제시문이라고 하나?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얘는 B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안에 A는 A와 이렇게. B가 또 있으면 안 되겠지. 뭐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초기화 할 때, 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네. 같은 말이에요. 기호로 이렇게. 그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모르면 물어보고, 아니면 내가 알려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기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 지나친 기호 표현은 아니죠. 복잡한 기호 표현은 아니고. 요것도 하나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를 길게 썼어. 뭐예요, 이거? not. not A.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는 우리는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학문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잘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반대로 잘못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 타임 컴플렉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뭐 수백만, 뭐 수억만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앞에 나온 이런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게 뭐였죠?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에 대한 방법을, 일련의 방법을 기술하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그 문제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그 목표가 뭔지, 그래,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했으면 그에 따른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기술할 건지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죠. 그거를 조금 포멀하게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 즉 현재 주어진 조건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다음 단계에서 무슨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 바뀌고 최종은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상태 같은 거 우리 다 했죠. 또 그 다음 상태로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해야 다음 상태로 간다. 다음 조건에 의해서 또 다음 상태로 간다. 최종 골까지 가는 그런 거를 기술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왜는 했고요. 어떻게 알고리즘을 분석할 것이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정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아니면 얼마나 느리게 이제 과거에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했던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트 컴플렉시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 또는 그 CPU를 얼마큼 빠르게 이 알고리즘을 처리해서 쓸 것이냐 그런 거를 조금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worst case, best case, 그다음에 average 센스에서 분석을 합니다. 공간 복잡도는 최근에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드웨어가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고가가 아니고 좀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고용량의 하드웨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약간 최근에는 분석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장비나 장치들이 점점 소형화가 되죠.
그래서 IoT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요 안에는 아주 고용량의 메모리를 담기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또 비용을 상당히 절감을 시키려면 수메가, 수십 메가 이 정도밖에 메모리를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클래스에서는 주로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때 공간 복잡도도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이그잠플이 있었어요. 100명의 학생들의 점수의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학생의 점수를 표현하는 메모리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0명이니까 100개 있어야겠죠. 근데 앞으로 뭐 다른 200명, 300명 학생들을 비교한다고 해서 뭐 메모리를 200개, 300개 하면 이거는 아직 그 문제의 본질을 흐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메모리를 그렇게 여유롭게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100개만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 시간을 좌우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우리 어떠한 것을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for 루프문을 돌리죠. 조건문도 있지만, 그래서 for 루프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CPU를 많이 쓰죠.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for 루프, 이거 아까 스페이스 얘기할 때랑 비슷해요. for 루프를 과도하게 하지 말고 그거를 최대한 그 연산에 딱 필요한 만큼만 for 루프 반복을 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뭐 특정한 행위 수행되는 횟수, 함수의 호출 횟수. 함수 호출하는 것 자체도 함수 호출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은 CPU가 그 함수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3번만 호출하면 되는데 뭐 5번, 6번 굳이 함수를 호출할 필요 없겠죠. 그런 경우도 고려를 해야겠고, 특정한 행위 수행되는 횟수 같은 경우도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초기화를 했는데 밑에서 또 막 했다 또 다시 초기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본질에 딱 맞게 본질에 흐트리지 않게끔 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 문장을 컴팩트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시간 복잡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알죠? 그렇죠? 어떤 게 시간 복잡도가 우수한 거예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다. 그럼 어떤 게 이 그래프에서 시간 복잡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밑에 X축에 깔릴수록 Y축은 시간이죠. 똑같은 인풋 그 개수를 연산하는데 필요한 10이라고 했을 때 요만큼 들어가니까 당연히 밑에 들어갈수록.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로그 2n이 계속 X축에 가까운 게 가장 좋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인풋 개수에 따라서 요 이전은 요게 좋죠. 근데 요 이후에는 요 우회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인풋 개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풋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요 밑에 B가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조건은 인풋을 N이라고 하면 N이 계속 커지면 아주 큰 수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밑에 있는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밀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요거를 가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없다고. 안 보이죠? 보면 sample1이라는 펑션입니다. 보면 forFrom은 없죠? 그렇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수행이 되죠? 그렇죠? 인풋이 array, n개 array죠? 그렇죠? length of array가 n. length of array가 뭐 예를 들어 10, 200, 1000 상관없이 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만에 연산이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인풋 개수에 상관없이 여기서는 3번 만에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네요. 아주 훌륭한 알고리즘이죠. 3번 만에 끝나잖아요. 그걸 상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log2n이었나? 걔보다 더 좋은 게 뭐야, 그럼? n? n은 아니지. k, c, 컨스턴트, 상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forFor문이 하나 들어왔네. 그렇죠? 앞에 알고리즘과 다르게 여기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n이 1이면 앞에와 동일하겠죠? n이 2면 여기 4번, 5번을 2번 하겠죠. n이 10이면 10번 하고 하죠. 그러면 n에 비례해서 시간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n에 비례해서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forFrom은 시작부터 종료가 있으면 종료가 해당하는 그 시간만큼이 이 알고리즘이 소요되는 시간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분석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forFrom은 안에 forFrom을 하나 싸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네스티드 루프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안에 있는 for루프를 이너 루프. 그럼 이거 밖에 있는 거 뭐라고 할까요? 이너의 반대말 아우터. 아우터 루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샘플2와 다른 점은 샘플2는 여기 4번이 혹은 5번, 7번이 없는 이그젬플이었죠. 근데 얘는 forFrom이 하나 더 생겼죠? 그러면 n이 1이면 어떻게 돼? 한 번 수행하죠? n이 2면 어떻게 돼? 이너에서 2번 하고 아우터 2번 하니까 2 곱하기 2 맞나요? 하나씩 다 써줘야 되나? 안 써줘도 되죠? 그래서 봤더니 n 곱하기 n으로 3개면 n이 3이면 9번 4면 16번 이런 식으로 n의 제곱에 비례해서 시간 복잡도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forFrom이 하나 더 생기면 n의 세제곱 나오겠죠? 요건가? 요거는 약간 다른 이그젬플이긴 한데 얘는 forFrom이 3개가 아니라 아까 3개 했을 때는 n의 세제곱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죠? 여기는 forFrom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의 세제곱이었어. 왜 그랬을까요? 누구 설명해 볼 학생 있을까요? 왜 n의 세제곱이 됐을까? k가 뭘까요? 여기서 이거 다 이해는 하죠? 글씨가 작아요? S는 이 array 안에 있는 그 부분 집합, 서브셋이에요. 그러니까 array가 만큼 있는데 그 중에 특정 array 엘리멘트를 뽑아왔어. 그 중에 뭘 찾는 거야? 제일 맥시멈이니까. 근데 그 뽑아온 array의 개수가 2분의 n. 그쵸? 이거 표시 뭐지?
시연에서 한 것 같은데. 플로어 실링. 그래서 이 경우에 맥시멈 밸류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 10개 중에 가장 최대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맨 첫 번째 거 딱 잡고 두 번째 게 얘보다 큰지, 세 번째 게 얘보다 큰지, 네 번째 게 얘보다 큰지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n만큼 2분의 n이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분의 n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n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 개수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맞나요? 네. 다섯 번째 이그젬플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이그젬플 뒤에 잘렸나? 아니구나.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답이 없어. 강의 자료에는 올려놨죠? 예습을 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포르 포문이 지금 2개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i가 1일 때 몇 번 반복해요? 앞에랑 다른 게 뭐예요? 여기가 i 플러스 1에서 n이 되고 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앞에는 뭐였어? n이었잖아요. 여기는 n 마이너스 1, n. 그래서 보면 첫 번째일 때는 i가 1일 때는 여기 어떻게 돼요? 2부터 n이니까 n-1을 반복을 하죠? 뒤에 잘 안 보여요? 뒤에 있는 학생들?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다음에 좀 키워볼게요. 여기 i가 2일 때는 여기는 3부터 n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너루프가 적게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맞아요? 맞나요? 맞잖아요. 1, 2, 3, 4, 5, 6, 7, 8 다 더하면 1부터 n까지 합은 어떻게 돼? 2분의 n에 n-1이잖아. 맞아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을 밖에 내놓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상관없이 얘 n제곱에 비례해서 얘는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n제곱 마이너스 n이긴 한데 그 뒤에 n 값보다는 n제곱이 이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의 도미넌트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n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뭐죠? 팩토리얼. 이건가? 맞아요? 얘는 뭐예요? 이거죠? 맞아요? 어려운 수학 아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돼? 포르품은 돌려서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 숙제로 내줄까? 재기함수잖아요, 얘는. 재기함수가 아닌 거를 알고리즘을 보여라 하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재기함수를 보이지 마시오. 이런 조건을 다르면. 그러면 당신이 보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런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 n이 1이면 한 번만 호출되죠? n이 2면 이 팩토리얼 n이잖아요. 그렇죠? fn이라고 하면 f1은 1이고 f2는 요건가? 아닌데? 요건가? 이렇게 되나? 그쵸? 얘는 F0이고. 맞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안 쓰죠? F3이면. 이거죠. F2는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봤더니 fn이라는 거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되네. fn-1은 이런 식으로 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 자신을 부르는 제기함수로 구현할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fn이면 팩토리얼 n은 n-1을 호출하고 n-1은 n-2를 호출하고 n-1은 n-3을 호출하고 해서 f2는 f2를 호출해서 즉 몇 번 호출하는 거예요? n-1번 아니에요? f0까지 하면 n번이죠. 그쵸? n번을 호출. 그래서 n에 비례해서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시간 복잡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복잡들을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 주어진 n 조건에 따라 나의 알고리즘은 n에 비례한다. n의 제곱에 비례한다. n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제기함수다. 제기다. 이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기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 알고리즘의 복잡도, 시간을 계산해낼 수 있겠죠. 결국에는 기납적 사고 이런 거 배웠나요? 기납적 사고가 뭐지? 뭐죠?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오늘 밥을 먹었다. 내일도 밥을 먹었다. 모레도 밥을 먹었다. 일요일 날도 밥을 먹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납적 사고 아닌가?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자기 호출을 계속 연장하다 보면 아까 팩토리얼 n은 쫙 계산하고 n이 100일 때도 그 식이 성립을 하고 100일일 때도 성립하고 1000일 때도 다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수에서 성립을 하니까 이 수 대신에 n을 이렇게 딱 대입을 하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일반화한다? 수학은 약간 일반화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팩토리얼이 아주 대표적인 예고, 수열에서 점화식 배웠죠. 맞아요? 점화식 할 때도 이 점화식 자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점화식으로 이렇게 문제 푸는 것만 했겠죠. 근데 우리 이제 알고리즘 쪽에서는 이 점화식을 활용해서 재기적인 뭔가 함수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산수학이랑 중고등학교 때 수열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죠? 뭔가 처음 주어진 게 12, 3, 7, 9, 14, 6, 11인데 2, 3, 6, 7, 9, 11, 12, 14가 됐네. 뭔가 정렬을 하는 거죠? 무슨 정렬일까? 병합 정렬. 그쵸? 반을 쪼개고
반을 쪼개고, 반을 쪼개고, 반을 쪼개서. 그래서 다시 여기 숫자가 순서예요. 순서. 반을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을 쪼갰습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쪼개는 게 없을 때까지. 쪼개는 거는 나 지금 10개를 5개로 쪼개세요. 5개를 뭐 3개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뭐가 돼? 리커시브가 형성이 되죠? 다음으로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걸 또 쪼개겠죠? 쪼갰으니까 또 여기 남아있는 요것도 쪼개겠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봐요. 여기서 전체 길이,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언제까지? 그 쪼갠 게 같을 때까지. 그러면 얘를 PQR로 그 제가 설명한 거를 나타낼 수 있겠죠. 전체 길이는 어떻게 돼? 그래서 R에서 P를 뺀 게 길이죠. 처음 어레이라고 하면, 어레이 알죠, 다개념? 0부터라고 쫙 하면 P는 0이 되고, 뭐 여기선 8개니까 R이 8이 되겠죠? 근데 이 오른쪽 이그젬플처럼 9부터 16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와 Q로 나타내는 겁니다. 0부터 뭐 8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반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나타내는 이 값을 Q로. 왜? 계속 쪼개는 거를 종료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종료 조건을 그 종료가 될지 안 될지 그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새로 Q라는 변수를 갖고 또 PQR로 얘를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얘를 더 일반화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딱 조건에서 주어진 어레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레이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 3개 변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그림이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얘를 실제 주어진 어레이 A에서 1부터 아까 P, Q, Q는 P와 R이 있으면 나오는 값이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어레이, 각각 어레이의 값, 그리고 처음과 끝, 이걸 알려주면 그 처음과 끝에 있는 그 어레이 안에 있는 그 엘리멘트를 쫙 정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Q, 중간 지점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지점, 아까 여기 8이 여기서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내려가면 하고 맨 마지막에 이 밑에 부분 다시 머지를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나오겠죠. 머지는 여기 보면 얘와 일단 요게와 요깁이 더 봅시다. 요 각각의 엘리멘트를 머지 컨캐티네이트라고 했는데 두 값을 하나의 어레이로, 이때 그냥 머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머지를 해요? 정렬을 해야 되니까 앞에 값은 뒤에 값보다 크게끔, 반대로 큰 수부터 작은 수로 머지 소트를 해라 할 수 있겠죠? 그때 이 안에다가 그 주어진 문제의 방법을 찾는 거를 설계해서 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2번, 3번은 얘 자신을 호출하네요. 얘는 요 밖에 있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2번, 3번은 재교출이 되고 1번과 4번은 대기를 위한 부가수익.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느냐? 구해볼 수 있겠죠? 일부러 아직 여기 안 보여줬어요. 왜냐면 다음 강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해주려고. 내가 강의 자료를 안 올렸으면 그걸 숙제로 내줬을 텐데 다른 숙제를 내줄게요. 그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점근적 분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점근적 분석은 점차 그 값을 키워서 해갖고 일반화시키는 그게 점근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문제는 솔직히 뭐 효율적이든 아니든 그냥 뭐 10번 만에 수행이 되니까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교차되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굳이 이게 알고리즘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조금 인풋의 개수가 커졌을 때 그때가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주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입력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분석하는 것을 점근적 분석이랍니다. 영어로는 asymptotic analysis.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쓸까요? 점근적 분석이 AI에서 강화학습이라고 들어봤어요? 강화학습은 뭐지? 어떻게 보면 수만 번 그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우리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바둑을 둔다. 그러면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수만 가지가 아니라 수경, 소위 말해 선문학적 숫자의 가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흑돌이고 내가 백돌이면 흑돌이 났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서 여기를 놓으면 나중에 계속 흑돌, 백돌을 번갈아 가서 뭐 100번, 200번 왔다 갔다 두었을 때 최종 골은 이 바둑에서 이길 것 같은 그런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용하는 게 점근적 분석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실제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이 있고 하지만 AI 쪽에서는 그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그때 이 점근적 분석을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많이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점근적 분석은 이제 노테이션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similar to 뭐 이렇게 근사값. 그래서 작거나 같다. 알고리즘이 뭐 n제곱보다는 작다. 그러면 b고 n제곱이다. 그다음에 n제곱보다는 큰데 n의 세제곱보다는 작다. 그러면 n제곱이 근방에 있잖아요. 는도 되니까. 그러면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뭐 n제곱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 이퀄이 없으면 대문자를 서문자로 바꾸면 되고. 이거는 뭘까요? 작년에 가르쳐줬나? 뭐야? 고개를 끄덕끄덕 했잖아. 그냥 끄덕끄덕 한 거야?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B5하면 얘보다는 크고
오메가 하면 얘보다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아주 딱 잘해서 노란색과 일치를 딱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퀄 있잖아요, 이퀄. 여기 노란색이 n제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n제곱이면 b고 n제곱, 오메가 n제곱, 세타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n제곱과 n세제곱이다. 그러면 worst case는 n의 세제곱이 되고 best case는 n제곱이 되고 얘는 worst, best 즉 average가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average가 뭐 요 중간 값이 되겠죠. 그렇게 저 노테이션이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뭐죠? 요 개념이죠. 중고등학교 때 했던. 계속 가봤더니, 뭐가 있을까? 순환소수 같은 건가? 0.9999999 계속 가면 1은 아니지만, 1로 그냥 놓쳐?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리미테이션, 요거 점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맞나요? 네. 이게 영어로는 온데 비고 스몰 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뭘까요? 빅 오메가, 스몰 오메가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비고 노테이션, 오 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비고 노테이션은 OGN이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이 GN은, N, N제곱, 뭐 N의 세제곱, N 로그 N, 이런 식으로 바꿔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비고 N이다. 비고 N 로그 N이다. 비고 N제곱이다. 비고 2의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알고리즘 성능이 이렇다. 이제 우리 익숙해지면 전공용어로 막 할 수 있겠죠. 나 알고리즘 디자인한 게 비고 n 제곱이 나왔어. 근데 나는 n 로그 n이야.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n 로그 n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멀리 이렇게 씁니다. 비고 GN은 FN이다. FN은 뭔가 여기서 C는 상수를 얘기합니다. C가 주어진 상수에 대해서 뭐 C는 10분의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N제곱이면 N 서브제로, N제로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0보다 큰 상수와 0을 포함한 어떠한 임의의 값, 정근법 점화식에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성립을 한다. n일 때,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n 제로를 이렇게 놓으면 n 제로보다 아까 1, 2, 3이라고 하면 1, 2, 3보다 큰 임의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fn은 b고 gn 안에 포함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fn을 b고 gn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직관적으로 안 하다 할 수도 있죠. 약간 포멀하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얘를 직관적 의미는 fn equal b고 gn이라는 거는 f는 g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c가 있죠, c. 맞나요? 상수 비율의 차이는 무시를 한다.
그래서 비고 n제곱이라는 걸 살펴봅시다. 비고 n제곱은 fn은 아까 fn 이퀄 비고 gn이 n제곱이라는 얘기죠. 앞에서 요거라고 했잖아요. 얘가 n제곱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지 보면 돼. 그쵸? 첫 번째, fn은 3n제곱 더하기 2n이에요. 앞에 유식 여기 써놓을게요. 이걸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3의 n제곱 더하기 2n은 오른쪽 5항이 3의 n제곱 더하기 2n이죠. 얘는 c가 4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fn보다 크죠? 맞아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서 성립하죠? 얘는 비고의 n제곱이다. 맞아요? 두 번째, 요 gn과 요 gn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7n제곱 빼기 100n이에요. c를 뭐로 넣으면 될까요? 그러면 7로 놔도 되고 8로 놔도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빼기 100n이니까. hn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가 c n제곱이 되죠. 이게 만족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면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만족하죠? kn 3n은 마찬가지로 3n인가? 얘가 크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식은 b고 n제곱이 맞죠? 그러나 엄밀하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그래프를 그렸더니 n로그 n이 나오고 n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는 n로그 n. 3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n제곱이 이렇게 되나? 이게 n이고 차이가 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뭔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 약간의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디자인 똑같이 4명이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다 비고 n제곱이야. 그러면 어떤 게 알고리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알고리즘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최고차항의 차수로 결정이 납니다. 맞나요? 작년에는 이러한 수학적으로 접근 안 했고 그냥 최고차항 차수가 이 시간 복잡도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 안 된 학생? 너무 느린가요? 너무 느려요?
뒤에는 좀 빠르게 나갈게. 이제 처음이니까. 다음으로, 뭐죠? 반대가 되겠죠? 비고와. 이게 생겼어. 그쵸? 이것도 뒤에 나오겠, 여기 밑에 있구나. 요거를 봅시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n제곱 돼요? c가 뭐일 때? 뭐 2일 때, 1일 때, 3일 때도 되나요? 그쵸? 요 두 번째, g에는 8일 때 6일 때? 그쵸? n이 충분히 크면 경우에 따라서는 6일 때 오른쪽 게 더 작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한 경우가 안 나오게끔 하려면 c를 뭐 1로 줄이던가 뭐 10분의 1로 줄이던가 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fn 요거 같은 경우에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죠? 요거 만족하잖아. 그쵸? 1일 때, 0일 때 다 만족하죠? 네, 아까 빅 O 노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엄밀하게는 2인 경우가 엄밀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창을 보면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세타를 봅시다. 세타는 두 개의 뭐야? 교집합. 아까 이퀄이었죠, 이퀄. 그렇죠?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은 뭐야?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으니까 이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충분히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fn이 이 사이에 있으면 얘는 세타 gn이다. 맞나요? 아까 이퀄을 걷어낸 게 스몰 O, 그 다음에 스몰 오메가. 스몰 세타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지? 이퀄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미테이션이 나오네. 리미트. 스몰 o, gn은 이게 만족하는지 보면 돼. 즉, 아까 무한소수 이글 점프를 들었나? 0.9999999 얘는 1보단 작죠. 근데 무한대로 가면 우리는 1에 계속 가까워지죠. 그러면 여기서 fn은 뭐야? 0.9의 무한소수. 그 다음에 gn은 1이 되죠. 얘는 이 식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아까 뭐였지? 1이었고 0.9에 요거였나? 그죠? 요게 약간 수식이 다르지만 이 9가 n개가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면 되죠? 하면 얘는 뭐라고 나? 우리는 1로 이렇게 놓잖아.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 같은 게 1이지만 얘는 어떤 게 이런 게 있을까?
무한대로 갔는데 두 개 나누기를 한 게 0이 돼. 뭐가 있을까? 응? 맞잖아. 무한대분의 1. 0이잖아. 이런 게 0이잖아. 이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조금 앞에 나온 것처럼 포멀하게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비고에서?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죠. 얘는 이 콤마 빠졌죠? 다른 거 알겠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c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합니다. 직관적으로 fn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거는 헷갈리니까 fn은 g보다 느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거랑 반대가 되겠죠. 빠르게 증가하고 여기 는이 없어지는, 여기 밑에 빼먹긴 했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빅 O, GN은 뭐 타이틀리 어퍼 바운드 뭐 이렇게 할 때 요거를 구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뭐 아까 n에 비례해서 알고리즘 증가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n제곱이 어퍼 바운드. 그다음에 그 GN이 뭐 루슬리 로어 바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비고 n제곱이다. 스몰 O, n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그 개념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죠? 아버님 키가 몇이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100m보단 작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도 100m보다 작은데? 우리 학생들 키가 어떻게 돼요? 반올림에서 2m예요. 150만 넘으면 다 2m잖아. 그쵸? 150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반올림에서 180이에요. 반올림에서 170이에요. 이거는 아까보다는 좀 엄밀하죠. 그 다음에, 키가 어떻게 돼요? 1m보단 큰 것 같아요. 그럼 엄밀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런 이그젠플을 든 거는 알고리즘 분석을 할 때 좀 엄밀하게, 나 비고 n세제곱이 아니라 비고 n제곱이다. 아니면 비고 n로그 n이다. 이렇게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알고리즘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이 있어요. 선택 정렬은 비고 n제곱, 비고? 세타인데? 세타 n제곱이고, 힙 정렬은 비고의 n로그 n. 선택 정렬은 비고의 뭘까요? 세타의 n제곱이니까. 비고 n제곱이겠죠. 맞아요? 비고 오메가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비고랑 빅 오메가가 다 같다는 얘기는. 힙정렬은 비고의 n로그 n. 퀵정렬은 비고의 n제곱.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월스트는 뭘까 그럼? 퀵정렬이 뭐가 있을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정렬하는 경우가 월스 케이스겠죠?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아까 비고, 빅 오메가 하면서 이거 얘기를 했는데 월스트 케이스가 있고 에버리지 케이스가 있고 베스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렬을 할 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정렬되어 있는 거를 정렬해. 그럼 한 번씩만 쭉 가면 되겠죠? 그 경우에는 베스트 케이스라고 해요. 월스트 케이스는 역순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역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이런 거가 일반적인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는 얘와 얘 사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베스트 케이스에 있는 거를 다시 정렬하진 않죠. 맞나요? 얘는 그냥 알고리즘을 분석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어떠한 알고리즘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다 n이 나올 수 있죠. 정렬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 그럼 정렬이 다 돼 있으니까 한 번씩 그냥 쭉 가면 모든 알고리즘이 n-n이 나올 수도 있고 뭐 n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베스트 케이스는 그렇게 분석하는데 분석은 하지만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월스트 케이스는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특정 정렬 알고리즘은 n-n이 나오고 특정 정렬 알고리즘은 n의 세제곱이 나오고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n-n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월스트 케이스를 비교하고 근데 월스트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중에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요. 아까 베스트 케이스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분석할 때는 에버리지 센스에서 비교한다. 그래서 에버리지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빅 O가 어떻게 되냐, 빅 오메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열이 있을 때 얘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뭐 비고 n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배열에 쭉 있는 거에서 검색 하나 찾으면 되잖아. 우리 학생들 일렬로 쫙 줄 세워놓고 이름 아무 개 찾으려면 한 번씩 쭉 해서 베스트 케이스 뭐야? 맨 처음에 딱 했던 친구가 내가 찾고자 하는 학생이야. 월스트 케이스는 맨 뒤에 있는, 에버리지 케이스는 중간에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있고 뭐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있고 비트리가 있고 해시 테이블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뒤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시간 관계상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n개의 배열에서 원소를 찾는다. 아까 얘기한 것 같아. 우리 학생들 일렬로 쫙 나열했을 때 거기서 찾는 거. 시퀀셜 서치는 한번 다 찾는 거잖아요. n번 만에 찾겠죠. 맞나요? 에버리지 센스에서. 바이너리 서치는 배열이 정렬되어 있을 때, 정렬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면, 바이너리 서치는 정렬이 안 됐을 때 돼, 안 돼? 여기서의 조건은 시퀀셜 서치는 정렬이 안 돼 있어도 n번만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바이너리 서치는 추가로 이 조건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다르긴 한데 어쨌든 배열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찾는 거는 이만큼의 시간 복잡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배열을 정렬하는데 여러분도 시간 복잡도가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정렬하는데 얘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크면은 알고리즘의 성능은 뭐가 될까요? 정렬하는 게 찾는 것보다 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찾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돼요. 앞에 정렬을 하는 그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프로시저가 있고 밑에 찾는 프로시저가 있어. 근데 정렬하는 게 n제곱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알고리즘의 성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제곱이 되죠. 정렬하는데 n이 나왔어. 그러면 n과 n-n은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n-n이 더 크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알고리즘 성능은 n-n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정렬이 아니다. 우리는 찾는 거다. 그러면 얘는 n제곱이다든 n의 세제곱이든 그냥 가져다가 쓰고 실제 찾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알고리즘 성능을 또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분석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개념,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근적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